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이네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별로 분위기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빅테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애플 뭐 이런 아마존, 구글, 메타는 뭐 상대적으로 보합 정도였었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대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4%대, 애플이 2.4%, 뭐 아마존은 4%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좀 실적 발표를 진행했었던 뭐 아마존이라던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메타는 그래도 조금 견고한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시장의 하락은 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기술주가 좀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다만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장 초반부터 쭉 밀렸다면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은 어제 좀 그래도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특히나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가 거의 그동안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고 있었고 이 팔란티어가 시세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팔란티어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네, 팔란티어 일봉입니다. 오늘 그 HTS, 그러니까 영웅문을 제가 쓰는데 영웅문이 오늘 그 점검이어가지고 안 켜져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증권으로 좀 대체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한번 이걸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일봉이고 팔란티어가 그제죠. 그제 이렇게 좀 급등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로 어제는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0% 정도 좀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다만 종가까지는 지키지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어떤 개별적인 뭐 악재나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매크로적인 지표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이 일단 뭐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경제지표 발표가 됐는데 어제 고용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주간이죠, 이번 주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졸출 보고서, ADP 민간 고용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내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는 제일 중요했던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요. 지금 비농업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게 그러니까 전월치죠. 전월치가 30만 7천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가 된 게 14만 3천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6만 9천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예상보다 고용이 좀 안 좋았다라는 데이터로 나온 거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졸출 보고서도 그랬었고 일단은 그동안에 발표된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던 그 고용 데이터들이 계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민간 데이터가 사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들과도 계속해서 좀 관련도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안 좋은 이슈였냐?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워낙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증시만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 기대감이 후퇴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렇게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배드이즈 굿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 데이터를 좋게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게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여전히 이번에는 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고용 데이터는 좀 견고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치 평균치가 좀
올려서 상향 조정이 일단은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죠. 이 임금 자체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MOM으로 봤을 때도 예상치 0.3에서 실제로 0.5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상치 3.8 YOY 기준으로 했을 때도 3.8이었는데 실제로는 4.1%로 공개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촉발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4.47%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4.4 초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치솟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미국의 기술주나 성장주들,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도 그렇고 뭐 기술주들한테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뭐 엄청난 뭐 앞으로의 강력한 좀 제한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어떤 좀 생각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고용 데이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뭐 계속해서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번 주에 확인을 했다는 것들,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개인적으로는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월 달에 고용 어떤 이런 데이터 자체는 매크로상으로 봤을 때 증시의 분위기를 뭐 잠깐은 좀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 방향성이나 이런 현재 분위기 자체를 아예 다 뒤집을 만큼의 어떤 엄청난 큰 이슈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뭐 CPI라던가 다음 뭐 어떤 FMC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중요성을 높였다라는 정도로 이번 데이터는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면은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이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하고 11일하고 12일 요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의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앞으로 좀 언급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도 좀 시장에서 주목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데이터 말고도 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슬슬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다. 아마 뭐 이번 주 안에 혹은 뭐 주말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관련한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이 나왔냐. 트럼프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많은 국가들한테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지금까지 캐나다라던가 멕시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이런 국가들한테 지금 관세 부과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랑은 더 얘기를 할 거고 통화도 할 거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추가적인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국가들을 좀 짚어놨는데 추가 국가들에 대한 어떤 관세 얘기를 이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이시바 일본 총리랑 좀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본한테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좀 고민 중이다라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면서 좀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좀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사실 가장 빠르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유럽, EU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그런 추가적인 국가들을 이제 지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좀 부담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또 지목이 됐잖아요. 다음 주엔 일본이 지목이 됐는데 지금 중국 먼저 지목됐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그 다음이
다음이 그럼 또 누가 될까를 고민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완전히 안전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좀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미국에서 좀 봐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좀 지금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그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가고 뭐 대화를 하고 그래봤자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해봤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한국은 일단 조금 미루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월까지, 4월 전까지는 그래도 좀 유예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안도하기보다는 그건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지수를 좀 계속해서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좀 지목이 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일본이 또 빠르게 반응을 했죠. 일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미일의 무역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관세 부과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시바 총리가 그러면 우리 대미 투자 늘릴게 라고 바로 좀 대응을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조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 대미 투자를 1조 달러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딜을 친 거죠. 관세 딜을 좀 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일본이 참 네,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어떤 손정희 회장의 미국에 대한 투자,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정권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이런 대규모 어떤 뭐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라던가 반도체 쪽에서의 협력을 좀 의제로 세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뭐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우리나라도 조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은 다음 주에는 또 본격적으로 또 누군가한테 지난주에 캐나다나 멕시코한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가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관세 전쟁이 불이 붙을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뺐었는데 다음 주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 관세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제 맞대응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려감이 좀 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였죠. 그때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트럼프가 뭐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거의 하루 만에 바로 유예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협상용 관세 부과라고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좀 시장에서는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뭐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인지는 하고 있어도 시장에서 또 변동성이 발생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저는 최근에 계속 좀 보고 있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엔터주들입니다.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관세 매길 거예요? 이거 뭐 엔터주들 관세 매기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엔터주들 최근에 좀 쉬기는 했거든요. 뭐 JYP 엔터라던가 뭐 하이브라던가 SM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는 꽤 좀 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JYP를 먼저 좀 보자면은 네, JYP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딱 그 비비적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5일선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단에서 21선 좀 올라오면서 여기서 좀 만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JYP 말고도 SM도 마찬가지고요. SM도 지금 이전에 상단 구간이죠. 네, 여기 요 라인대가 좀 저항대이기는 한데 요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고 저는 이번 관세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혹은 실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돌파 시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돌려서 올라오고 있고 이전에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돌파 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고 올라왔다가 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 이런 과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동안에 한 번에 시세를 빡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좀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세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제약바이오가 지금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냐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냐라고 한다면 이건 어제 나왔던 뉴스였는데 미국의 제약업계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 의약품은 관세에서 제외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유는 이제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특히나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 CDMO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히 잘 올라왔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게 된 그 또 가장 큰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그리고 반사수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CDMO 산업 그리고 의약품을 실제로 그 대행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위탁 생산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 가장 큰 기업이 또 중국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우시앱텍이라던가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있죠. 1등이 론자고 2등이 다른 이제 기업 있고 그다음에 3등 쪽에 우시 기업들이 좀 포진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거의 70% 이상, 그러니까 미국의 70% 이상의 그 제약 업체들이 중국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다.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 이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의약품 생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강한 관세를 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품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부품이 아니죠. 의약품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트럼프한테 관세 좀 제외를 해줘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의약품 쪽에서 관세가 좀 제외된다거나 관세 제외 품목이 된다거나 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의약품 쪽에서는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열리겠죠. 상당히 호재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 소비자들의 어떤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라는 또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약과 만약 관세를 매기게 됐을 때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좀 이제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좀 기대감으로 의약품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를 매기게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서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근에 가장 좀 부각이 됐던 거는 뭐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뭐 펩트론 그리고 뭐 올릭스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좀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이 비만 치료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투자를 좀 못하는 그리고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뭔가 실체화된 어떤 흔적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이릴리가 뭐 실적도 잘 냈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냈고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어제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시장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는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어떤 수혜를 국내에서는 완전히 받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주가상으로는 뭐 조금 커플링되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뭐 삼천당 제약도 많이 올랐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근데 실질적인 어떤 뭐 데이터를 내놓고 뭐 펩트론이야 MTA 체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효능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올릭스가 사실 이번에 좀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죠. 일라이릴리랑 9천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굉장히 오랜만에 어떤 그 계약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그런 결과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에서도 좀 올랐는데 어쨌든 좀 보시다시피 좀 바닥권에서 좀 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외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뜰지는 모르겠어요. 시초가에 좀 뜨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25,000원 구간 좀 매물대 위치를 하고 있죠. 25,000원에서 요 구간 정도 사이에 매물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 구간 상단 돌파 좀 성공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3만 원대까지도 전고점 구간도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업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올릭스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나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좀 이런 하락 추세죠. 네. 이런 하락 추세선에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오른 거를 보면은 여기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게 되겠죠. 종가상으로 이 위를 돌파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추세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올릭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뭐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뭐 퓨처캠,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ABL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걸 냈더라고요. 그 증여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 공시가 나와서 시간외로도 좀 오르는 거를 제가 뭐 봤는데 증여 공시가 나온 기업들은 관심 있게 시장에서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 그 가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가격이 직전 2개월 주가 평균 그리고 이후 2개월 평균 가격으로 기준 가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증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ABL 바이오가 일단 증여 공시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동안에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증여를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직전 2개월 그리고 이후 2개월 이 평균치가 기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면은 당연히 주가가 높지 않은 게 좋겠죠.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는 게 당연히 그 증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그 기준 일로 계산을 했을 때 직전 2개월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는 크게 주가가 뭐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2개월 지나고 나서 그 기준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급등하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주가가 비싸지는 게 당연히 좋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가 사실 그래요. 그 뭐죠? 기술 이전을 작년 대표님
이 여기에 대표님이 작년 말에 분명히 라이센스 아웃 나온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작년에 그냥 지나갔고 이제 올해가 됐는데 올해 초부터 또 다시 이제 라이센스 아웃 또 이제 할 거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내놓을 만한 자신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왔던 거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제시가 들어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미뤄진 거지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 거긴 합니다만 아마 그 인으로서의 어떤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증여를 하고 그러고 싸게 좀 가격이 쌀 때 증여를 하고 한 시간 좀 지나고 이 기준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라이센스 아웃 기사 내고 그렇게 하면은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이 공식 아닙니다. 이건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또 올라오겠죠. 급등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 증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증여 관련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러면 또 증여한 기업이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그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더라고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도 최근에 좀 증여했더라고요.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증여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증여만 해서 뭐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인바운드 고객 수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이 구간에서의 어떤 좀 돌파를 노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있으니까 뭐 증여 관련한 이슈를 좀 찾고 계시다면은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세 이슈로부터 또 추가적으로 자유로운 종목군들 당연히 또 소프트웨어 빼놓을 수 없겠죠. 소프트웨어는 뭐 관세 어떻게 매길 거예요? 요거는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카카오 대표가 이 카카오표 AI인 카나나죠. 그동안에 계속 출시가 미뤄져 왔던 AI인 카나나를 4월 달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란티어가 이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팔란티어가 주가가 이 5일선 이하를 이탈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추세가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어떤 순환매나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좀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은 그거였죠. 자체 언어 모델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 지금 최근까지는 LLM, 거대 언어 모델이 계속 좀 관심을 받았었다면은 이제는 SLM 쪽으로,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경량 언어 모델에서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체 언어 모델, 어딘가에 뭐 좀 특화된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그 종목들의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솔트룩스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료 AI 쪽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사실 끝나지 않은 이슈 그리고 소프트웨어 AI라고 하면은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가 또 의료 쪽이기 때문에 의료 쪽에서는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리 좀 예쁘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코어라인 소프트 주가를 좀 보면은
네, 코어 라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고가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제 최근에서야 조금 바닥권 돌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이제 지지받고 어제도 아래꼬리 달면서 좀 지켜주고 네, 이런 흐름들 좀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 AI 관련한 의료, AI 관련한 코어 라인 소프트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단 여기 좀 안착을 했어요. 장기 이평선 구간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줬고 상한가로 이제 수급도 좀 동반을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최근에 거의 로봇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의 AI 특명 휴머노이드 키워라라는 뉴스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해서 SK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워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는 LG도 얘기를 했었고 휴머노이드 우리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도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휴머노이드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그리고 로봇 관련한 그런 기업들 계속 좀 모멘텀 플레이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하이젠 RNM, 시메스 그리고 클로보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덜 오른 로봇 종목들 있잖아. 안 오른 로봇 종목들 그쪽으로 수급이 자꾸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이 대부분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좀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이쪽들에서 사실 좀 시세가 많이 나왔고 그쪽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너무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봇으로 엮인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성 종목들 한테로 수급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SK 관련주들, 그러니까 LG가 휴머노이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LG 관련한 그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로보티즈, 로보 그리고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번엔 SK가 얘기를 하니까 SK와 협업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이 시간 외에서 좀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UL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도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시메스도 SKT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SKT가 100억 정도 투자를 한 기업이 시메스이고요. 그리고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매물대가 상당히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클로봇 같은 그런 흐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시메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갭상승으로 뜨겠죠. 그리고 SK라는 어떤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장 초반에 많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너무 그 매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장 초반에 뭐 따라 붙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는 하면서 붙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엔 또 근데 워낙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더 잘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온이죠. SK온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배터리 공장 있어요. 거기에 그 자동화 라인 깔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UL 로보틱스가. 그래서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대적으로 로봇주 치고는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협동 로봇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안 해요. 제가 이거는 UL 로보틱스를
실제로 다녀왔고 그리고 뭐 제품들도 보고 왔고 그래서 이제 얘기도 들어봤고 근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예정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들은 협동 로봇 하고 있고 직교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들 중심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트렌드인 어떤 휴머노이드와는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SK가 지금 AI나 로봇 이쪽들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공장들을 자동화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또 세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혜를 기대하고 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제도 8% 올랐는데 전고점 구간이거든요. 길게 보면 박스권입니다. 네,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아무튼 이 구간 전 고점 라인 일단 돌파 성공을 해줬고 전고점에 41,500원 정도 구간까지 이제 상단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4만 원 정도에서 또 저항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요거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시초가가 좀 많이 떠서 이제 뭐 10% 이상 좀 떠서 뭐 4만 원 이상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해서 좀 시초가가 형성이 돼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탄력도가 붙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밑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와리가리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시초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일단 유일로보틱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련주, SK온 관련주 티로보틱스 있습니다. 티로보틱스도 SK온의 협력사고 SK 또 로봇 관련주 최대 주주로 있는 게 SM코어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관련 모멘텀 플레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휴머노이드의 수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뭐 감속기나 방금 말씀드린 뭐 액추에이터나 이쪽들이 계속 사실 길게 그리고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찐수혜는 이쪽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는 좀 모멘텀 플레이 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SKT, 그러니까 SK 관련한 이런 다 그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하나둘씩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SBB테크, 뭐 이렌시스, SPG, 뭐 에브리봇, 인탑스, 뭐 아지넥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우림 PTS 이런 삼성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LG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뭐 엔젤 로보틱스 뭐 하이젠 R&M 뭐 이런 종목들 좀 있을 거고요. 뭐 하이젠 R&M은 직접적인 현재 관련은 없지만 LG에서 분사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또 그 상장 IPO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클로봇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KNR 시스템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이런 종목들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대부분이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무겁기도 하니까 뭐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이제 SK는 여기다 적어드렸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유로메카 그리고 포스코랑 또 지금 자동화 그 이제 공장 관련해가지고 또 협력하고 있는 게 최근에 수주받은 게 또 유일로보틱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월요일 전까지 카페에다가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금요일날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냥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좀 들어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사실 많이 거의 오른 거는 피롭틱스만 올랐어요. 피롭틱스만 올랐고 결국에는 그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니까 SK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출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SKC라던가 뭐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SKC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그 기술력 측면에서도 가장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KC 중심으로 유리기판을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레거시 쪽까지 전공정이나 뭐 그 기판 쪽들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장전 그 이슈 다뤄드리면서 중국향 기업들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어버브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제주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버브 반도체가 상한가를 갖고 어제도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이런 레거시 쪽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어떤 좀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거는 뭐 아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부 자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턴어라운드가 보이기 시작한 기업들한테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어버브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를 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요 상태였죠. 네, 여기 이렇게 하단에서 좀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 나오고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좀 이거 좀 돌림이 나오네. 그리고 중국향 뭐 이런 쪽들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네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또 눈에 띄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많이 몰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를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엔비디아라던가 인텔, 뭐 AMD 이런 기업들도 지금 유리기판 도입을 조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이 또 작년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시장의 전망치는 좀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뭐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이상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JNTC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보시다시피 자리 좀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 좀 높이면서 이 고가권 좀 낮추는 이런 형태 어떤 수렴 형태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JNTC도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좀 예쁜 자리.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또 딱 지금 또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기판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주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일정은 그게 있어요.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다음 주 수요일인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아마 좀 움직일 가능성들 좀 높으니까 SG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 밥캡도 그렇고 뭐 HD 현대 그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였던 것 같아요. DLN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DLNC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좀 그동안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내놓는 기업 중에 하나가 DLNC인데 어제는 좀 꽤나 괜찮게 가이던스도 좀 제시를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도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엔 DLNC가 뭐 해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원전 사업도 하고 막 그러고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국내 주택이거든요. 주택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주택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서 좀 바닥은 지나고 있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건설 기계 쪽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재건주들은 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뭐 전진 건설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뭐 SG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너무 뭐 공격적으로 들고 쭉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매매 정도로만 좀 활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또 추가적인 이슈들 또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함께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말 동안 또 더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